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했습니다. With my actions today, we will end the Green New Deal and we will revoke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saving our auto industry and keeping my sacred pledge to our great American auto workers. 또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확산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공장을 가동 중인 현대차 그룹에도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파장은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대체해서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만큼 국내 생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 감소와 부품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 우리 부품 수출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효과도 거의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미국 내 공장 건립을 진행 중인 국내 배터리 3사의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보조금과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당장 매출이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불확실성이 이 투자 계획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미국 신행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미국 측 조치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사람같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 경쟁력의 고급화까지 내세운 전기차와 로봇 팔이 달린 청소기.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들이 과시한 기술력입니다. 이런 빠른 발전 뒤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이 있습니다. 10대 전략산업에서 2025년까지 미국과 독일, 일본, 한국 같은 제조업 강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술 자립 없인 미국 패권에 도전하긴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我们从来都是在风雨洗礼中成长，在历经考验中壮大，大家要充满信心。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중국 제조 2025를 세계 장악 계획이라 규정하고 무역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중국 기업 제재와 보복 관세를 쏟아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600 billion and more in taxes and tariffs from China. No other president took in 10 cents. 이번 내각에 대거 배치된 대중 강경파 참모들도 중국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초강대국이 됐다거나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거침없는 발언들로 2차 패권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미국에 온 한정 부주석은 취임식에 앞서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정보효율부 장관을 맡을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는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명분 쌓기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서울의 한 버스 차고지입니다. 하루에 수백 대의 전기버스가 드나들며 충전을 하는데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현대차보다 가격이 한 1억 정도가 더 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39%, 재작년엔 51%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국내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개편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은 국산보다 많게는 5천만 원가량 줄었지만 차량 인도 시기가 빠르다는 장점 등으로 지난해에도 36%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한 1년 걸려요. 이거는 한 2, 3개월이면 나와요. 중국산 전기 승용차의 공세도 시작됐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소형 전기 SUV 아토3를 첫 모델로 한국 시장 공략을 선언했습니다. 2022년 출시 이후 전 세계 시장에서 100만 대 이상 팔린 모델로 기본 사양 모델은 보조금을 포함해 2천만 원 후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 전기차보다 500만 원 안팎 싼 수준입니다. 중국산 브랜드가 품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런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단과 중형 SUV 등 2개 차종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고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곳에 전시장도 열 예정입니다. 만듦새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이상적인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중국 전기차의 한국 시장 진출은 자국 내 과잉 생산과 유럽의 관세 인상 등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과 정비망 부족, 정보 보안 우려 등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심입니다. 전기차는 국산차 대비 그렇게 열세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가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건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쯤 비아디의 성적을 보고 샤오펑이나 지커 등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한국 진출을 본격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중국 비아디가 올해 초 우리나라에 내놓을 첫 전기차종 아토3. 흥행의 관건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출시 가격인데 오늘 발표된 새해 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아토3가 보조금 면에서 강점을 갖긴 어려워 보입니다. 새 보조금의 가장 큰 특징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성능에 따라 지급액 차이를 더 확대한 건데 아토3에 장착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엔 불리하고 현대기아가 많이 쓰는 NCM 배터리엔 유리합니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을 확대되도록 하고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아토3의 경우 중국 기준으로는 한 번 충전에 420km를 간다지만 현재 막바지인 환경부 인증 시험에선 330km대를 인정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주행거리 항목에서만 80만 원 이상 차감되는 건데 404km를 달리는 경쟁 차종 니로보다 보조금이 40~50만 원 적습니다. 국내 NCM 배터리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WTO나 FTA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국내 이 배터리 전기차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청라 전기차 화재 여파로 화재 안전성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띕니다. 충전 시 실시간 정보를 충전기 업체에 공유하지 않거나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차 한 대당 보조금이 줄어들어 국내 EV6의 경우 국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0만 원 줄어든 5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전기차 판매량과 매출액에서 모두 테슬라에 앞선 중국 비아디는 다음 달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중국 내 가격이 2천만 원대인 중소형 전기차가 주력인데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력까지 자신하고 있습니다. 我们采外国的车，学习他们造车的技术。中国品牌的车被外国人采，他们想找到中国新能源汽车快速崛起的秘诀。 중국 전기차의 수출 공세에 이미 유럽연합은 최대 45%, 미국은 100% 관세 장벽을 세운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이 자국 전기차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세금, 즉 상계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신청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며 EU처럼 우리도 상계 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매뉴얼도 만들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에 한국이 잘못 휘말린 것이라며 끔찍한 결과를 낳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의 이익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들어가면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다만 많은 한국 기업이 여전히 중국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출 비중도 커 실제 보조금 조사 신청에는 부담을 느낄 거란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